네, 이슈의 재구성 시간입니다. 지금 같은 시기가 가장 애매할 것 같아요. 물가가 예상보다 높게 나오긴 했지만 피크를 지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. 그럼 여기서 우리가 생각보다 물가가 높게 나왔네? 수혜주를 사야 될까? 아니야, 그럼에도 피크는 지나가고 있어. 사지 말아야 될까? 애매한 이 상황에서 어떤 전략을 세워봐야 될지 오늘 좀 속 시원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. 레몬리서치 이상엽 이사와 함께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생각보다 높게 나왔어요. 막 엄청 높게 나온 건 아닌데 정말 예상치보다 0.2%포인트가 높게 나왔잖아요. 네네. 그 차이가 이렇게나 시장에 큰 파급력을 줄 줄이야. 일단 어떻게 보셨는지 이사님의 그 분석을 듣고 싶습니다. 네, 좀 기대감이 좀 컸었던 것 같고요. 네. 네, 이제 기대감이 없었으면 맞아요. 네, 이렇게 실망감이 이렇게 크진 않았을 거다라는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지난 국내랑 이제 중국만 보더라도 8월 CPI가 예상치보다 낮춰서 나왔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미국도 좀 이렇게 낮춰서 나오지 않을까 했고 또 일각에서는 8%도 안 되는 것 아니야. 앞자리 7도. 네, 맞습니다.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뚜껑을 열어보니까 웬걸 네, 그래서 좀 실망감이 컸었다는 것 같고 그런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연준의 긴축 의지가 좀 쉽게 꺾이진 않겠구나라는 네, 생각을 할 수 있겠고 그래서 이제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 또한 그렇고 다음 주 이제 FOMC에서 이제 75bp 인상 가능성이 이제 높긴 한데 이제 100bp 인상 가능성도 좀 이제 그래서 좀 생긴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이번에 이제 FOMC 이후에도 이제 75bp 인상 여지를 남겨둘 거라는 거 그런 가능성이 생긴 것이 또 향후에 시장의 노이즈는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75bp 이야기까지도 나오고 있고 100bp에 대한 힘도 실리고 있잖아요. 사실 이번엔 7% 나온다라는 이야기, 그러니까 7%대가 나온다라는 이야기와 동시에 곧 내년이면 다시 금리 인상 멈추고 인하할 것이다라는 이야기까지 먼저 나왔던 터라 오늘의 충격이 조금 더 크게 느껴지는 것 같거든요. 그럼 당분간은 생각보다 물가가 빠른 속도로 잡히지 않는다라는 걸 봤을 때 연준 의원들의 매파 심리도 더 강해질 수 있는 걸까요? 아니면 그냥 이들은 지금의 스탠스에서 더 매파적이진 않고 그냥 적당한 것만 유지할까요? 네, 이제 연준이나 이제 파월 연준 의장의 입장에서 좀 생각해 보면 이제 좋을 것 같은데요. 네. 우리 파월 연준 의장이 달라졌습니다. 언제부터냐면은 지난 8월 말 잭슨홀 회의부터인데 참 이렇게 워낙 강하게 이제 물가를 잡겠다고 워리어 이제 전사가 됐어서 이번에 좀 기대감이 컸고 좀 높게 나오다 보니까 좀 이렇게 매파 강도를 높일 수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근데 다만 연준의 의도를 정확히 알긴 어렵죠.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는 연준의 의도를 떠나서 시장, 그러니까 미스터 마켓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가 항상 중요한데 시장이 먼저 좀 그런 것들을 고민해서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증시에서 일부분은 좀 선반영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. 또 8월 말에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한 얘기를 보면은 정말 강하게 얘기를 했었거든요. 진짜 고통도 다 감내해야 된다.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수요도 위축시켜야 되고 또 고용도 위축시켜야 되고 정말 강하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내년 되면은 고용도 그럴 거고요. 좀 많은 것들이 좀 이렇게 안 좋아질 거면서 금리도 그래서 조금 이제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일단 시장에서는 이제 100bp 인상 우려가 좀 생긴 거 또 이제 시장 전반적으로 금리랑 시장은 굉장히 중요하죠. 연관성도 깊고. 그래서 좀 이렇게 연준의 매파적인 스탠스가 좀 부드러워져야 좀 꺾여야 시장이 좀 안정을 찾을 텐데 이번 8월 CPI 발표로 인해서 조금 그런 매파적인 기류가 조금 더 좀 연장될 수 있게 된 게 좀 시장의 부담 요인이고 좀 안타깝게 된 것 같습니다. 근데 그래도 예상보다 CPI가 높게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인플레 정점론, 그 피크론에 대해서는 저희가 의구심을 가질 필요가 없는 거죠? 그렇죠. 정점 그런 거는 여전한 것 같습니다. 네, 정점에 대한 기대감은. 그럼 이 정점론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? 그런 것들을 국내 시장이 조금 더 스마트하게 네. 그래서 좀 덜 빠지는 게 아닌가. 네, 그런 생각이 들고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실제로 지표가 나온 것과
지금 이제 시간도 달리해서 국내 증시가 반응하는 거는 좀 그런 것, 좀 체감이 좀 다를 수 있다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시장이 좀 먼저 였다는 거, 그래서 좀 실제로 일부 반영됐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근데 이제 물가가 이제 정점을 찍었고 내년 초 이후에는 의미 있는 물가 하락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하다고 봅니다. 왜냐하면은 지금 유럽 쪽이 상당히 힘들거든요. 그래서 뭐 뉴스만 보더라도 뭐 경기 침체 확률 뭐 유럽은 얼마고 미국 얼마고 근데 유럽이 굉장히 높거든요. 그래서 유럽 쪽에서의 수요가 약하기 때문에라도 내년부터는 조금 더 완화될 수 있겠다. 그런 것은 여전한 기대감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정점론, 그래서 에너지주가 조금 뭐 약한 그런 요인이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또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푸틴과 이제 전화 통화를 하면서 우크라이나 곡물 수출 협정 촉구하기도 했죠. 이렇게 뭐 통화를 한다고 해서 뭐 푸틴 대통령이 오케이 그래 이제 풀게 이러진 않겠지만 어제 말씀드린 부분도 있고 우크라이나에 뭐 대방격도 있고요. 이 대방격 전에 뭐 미국과의 그런 뭐 전략도 세웠다는 것도 있었고 또 이제 자포리자 원전 일대에서의 또 휴전 그런 기대감도 있고 또 러시아 이제 자국 내에서는 또 푸틴 대통령 사임 요구도 있고 그래서 이런 러우 전쟁에서의 변화 조짐도 나올 수 있다는 점도 좀 에너지주가 좀 뭐 약한 그런 요인이 될 수 있겠고요. 그리고 또 다음 달에 또 중요한 일정이 하나 있어서 이제 기억하시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국제회의가 다음 달에 열립니다. 그게 정확히 이제 현지 시간인데 10월 25일 날 G7 의장인 그 독일이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 방안 국제회의를 개최하려고 하는 것도 이제 중요한 일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기억하시면 좋겠고 그러면 또 어제도 좀 뭐 강했었는데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된 종목군들은 다음 달 일정도 있으니까 계속해서 관심이 또 필요할 것 같습니다. 그럼 그냥 쉽게 여쭤볼게요. 지금 뭐 물가가 예상보다 CPI 지수가 높게 나오긴 했지만 정점론에 대해서는 우리가 의구심 가질 필요가 없다라고 해주셨고 지금 러우 전쟁에 대해서도 생각보다 우크라이나가 다시 한번 좀 승기를 좀 가져가면서 조기 협상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면 이렇게 되면은 지금 물가 상승과 관련된 종목을 지금 사거나 혹은 더 들고 가는 것에 대해서는 빨리 또 전략을 바꿔야 될 때이지 않을까 싶기도 하거든요. 어떻게 생각하세요? 이런 것도 있고 이제 종목으로 보면요 이게 네. 정말 다른 게 뭐 어제 뭐 태조 이방원 내에서도 종목별 차별화 될 수 있다라는 말씀도 드렸는데 이게 음식료 저는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뭐 이렇게 뭐 고려산업이나 대주산업이나 그런 쪽 종목군들은 좀 이슈로 움직이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또 실제로는 이제 물가 상승과 관련된 음식료 업종을 좀 이제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음식료 업종 내에서도 실적이 좀 참 달라요. 네.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좀 이렇게 좀 뭐 실적이나 수급 등 좀 살펴보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네네. 그러면은 지금 뭐 에너지에 대해서는 지금 관련해서 우리가 물가 상승 수혜주로 뭐 에너지를 꼽을 수도 있고요. 그리고 여기에 따라서 방금 말씀하신 곡물 내에서 뭐 사료, 비료 아니면 정말 곡물과 관련된 종목 좀 나뉘어 볼 수 있는데 그럼 그 안에서 탑픽으로 보는 그런 섹터, 테마의 경우에는 여전히 곡물로 보시는 거예요? 에너지보다는? 이제 그쪽 둘 다 좀 이제 테마성이 좀 강하다 보니까 네. 참 이렇게 구분하기는 어렵고 그래서 저는 이제 전반적으로는 일단 굳이 나누자고 하면은 이제 곡물 쪽에서의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음식료 쪽 뭐 관련된 뭐 최근에 뭐 콩기름 이슈도 뭐 뉴스도 나오고 있긴 하는데 그래서 뭐 실질적으로 이제 뭐 관련된 음식료 쪽 그쪽으로 좀 보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. 네. 올겨울에 또 에너지 대란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. 그럼 에너지 대란 관련주로 오늘 장에서 뭐 눈여겨보고 있는 종목들의 경우에는 어떤 전략을 세워보는 게 좋을까요? 네, 그 에너지 대란도 워낙 이제 겨울에 에너지 대란 하니까 정말 뭐 큰 일이 있을 것만 같은 뭐 그런 생각도 들던데 뭐 그런 것까지는 느낄 필요가 없는 것 같고요. 이제 각국이 좀 준비를 좀 많이 하고 있다는 것을 또 이제 염두를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. 특히 이제 유럽 쪽이 준비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가스 관련주들도 좀 주가가 좀 많이 하락해 있죠. 이게 많이 그 이제 비축량을 많이 채워서 그런데 독일 같은 경우는 동절기 천연가스랑 비축량 목표치에 90%까지는
올라왔다. 그런 전망도 있는 상황이고요. 또 독일은 이제 가정과 기업의 에너지 비용 절감을 돕기 위해서 650억 유로 규모의 종합 대책을 발표했고요. 또 오스트리아 같은 경우는 12월부터 2024년 6월까지 전기요금을 동결할 거고요. 또 영국은 다음 달부터 일반 가정에서 향후 2년간 에너지 비용으로 매달 2,500파운드를 감해준다고 합니다. 그러면 정작 우리나라는 어떻냐? 우리나라도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. 한국이 뭐 중국과 일본 다음에 LNG 수입량 이제 3위인데 그래서 이제 뭐 관련된 뉴스도 참 많은데 지난 8월 기준으로 국내 LNG 비축량이 181만 톤인데 이게 그 저장 용량 대비해서 34% 수준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그래서 약 한 달치라고 하는데 그래서 정부가 다음 달이 아니고 11월까지 지금의 34%의 비중을 90%까지 비축량을 확대한다고 합니다. 그래서 이렇게 뭐 각국이 준비하고 있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겠고, 다만 이제 국내 같은 경우에도 LNG를 이제 구입해서 가져올 때 비싸게 구입해서 갖고 온다고 하면은 이제 전기요금이나 이제 뭐 가스요금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뭐 연말쯤 돼서 뭐 가을 돼서 이제 뭐 관련된 이제 뭐 소식이나 뉴스가 나온다고 하면 또 테마성으로 또 뭐 관련된 종목군들이 움직일 수 있지는 않을까, 그런 생각은 또 충분히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그럼 이번에 물가 충격 중에 하나가 또 유가거든요. 사실 유가가 좀 최근에 내려왔기 때문에 CPI에 대한 기대감도 좀 낮아진,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예상했던 예상치도 낮아졌던 거였는데 예상보다 높게 나왔다라는 말이죠. 그럼 그 말은 즉슨 우리가 생각하는 유가 하락에 대해서도 생각만큼 그렇게 많이 안 빠지고 있는 거예요, 시장이? 네, 그렇고 네. 지금 뭐 유가 상승에 대한 고민, 또 하락에 대한 고민도 함께 있는 것 같은데, 유가가 또 80불 만약에 또 경기 침체나 수요 악화로 인해서 80불 이하로 되면은 미국에서 또 이제 전략 비축유를 또 살 수 있기 때문에 네. 거긴 또 하방은 또 이제 뭐 지켜질 수 있다는 그런 전망도 있고, 또 에너지가 이제 유가가 이제 뭐 또 다시 뛸 거라는 네, 뭐 그런 전망도 있는데, 뭐 그것도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은 이제 뭐 불안 요인은 있는 것 같아요. 또 이제 옐런 이제 뭐 의장도 그 부분을 충분히 얘기를 했고, 그래서 이제 왜냐면은 그 요인 중에 하나가 이제 유럽연합이 12월부터 이제 러시아산 원유에 대한 이제 금수 조치를 시행할 전망입니다. 또 유조선을 통한 러시아산 이제 원유 운송 가능하게 하는 이제 서비스 제공도 금지할 예정이기 때문에 연말로 가서는 유가 또 이제 또 뭐 불안 요인이 있다고 하지만 이를 이제 막기 위해서 이제 시행하려는 게 많은 분들 아시는 이제 이제 상한제, 원유 가격 상한제를 염두에 두고 있는 거죠. 그래서 지금 현재 G7이 이제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 관련 세부 내용을 조율하고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은 이게 또 내용이 나올 거죠. 그러면은 유가가 불안 요인이 있겠지만 또 이거를 뭐 이제 막고자 하고 또 이제 유가 상승 그거를 제한시키려는 그런 움직임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연말에 반드시 뭐 유가가 뭐 급등할 거라고 지금부터 벌써 뭐 예단하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닌가, 네, 그런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정말 어렵네요. 네네. 진짜 아니 정말 속 시원하게. 그래서 오르는 거야, 떨어지는 거야. 그럼 물가 피크면은 여기서 우리가 물가 상승 수혜주를 버려야 되는 거야. 그냥 뭔가 속 시원하게 딱 답을 내리고 싶은데 여러 가지 변수들이 너무 많고 정말 많죠. 이 물가에 대한 전망도 지금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기 때문에 요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너무나 어렵다는 걸 네네. 제가 대답을 하면서 또 한 번 느꼈습니다. 네. 그럼 이 물가 상승과 관련해서 우리가 뭐 포트를 수정한다거나 전략을 세우는 거는 다소 어려운 내용일까요? 그 와중에 그래도 찾아볼 만한 수혜주가 있습니까? 저는 있다고 봅니다. 그러니까 이제 또 네. 수급이 되는 종목군들이 있는 것 같고요. 내일 이제 뭐 오리온이나 뭐 농심이나 또 이제 다음 달에 이제 뭐 팔도에서도 이제 가격을 올린다고 하더라고요. 그럼 이제 뭐 라면 쪽에서 이제 빅3가 있는데 뭐 농심이나 오뚜기나 삼양식품이 있는데 이 세 개도 좀 참 달라요. 그래서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좀 이렇게 이쪽 물가 상승으로 관련돼서 좀 본다고 하면은 농심은 이번 기 실적이 안 좋았지만 나머지 오뚜기랑 삼양식품은 좋았거든요. 네. 이렇게 뭐 차별화된 요인이 있죠.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건식품이나 이제 뭐 양념 소스나 이렇게 다각화된 부분도 있고, 또 최근에 뉴스 보시면은 뭐 콩기능 관련돼서 뭐 원재료는 지난 8월 대비해서 뭐 1점 몇 프로 낮아졌는데 뭐 제품 가격은 뭐 3.5% 상승했다고 하고, 이런 것들이 또 오뚜기에 또 긍정적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오뚜기나 삼양식품도 향후 이제 가격 인상 또 업계에서는 올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서 뭐 오뚜기 그 부분 말씀드릴 수 있겠고, 삼양식품도 그 라면 비중이 한 90%가 넘어요. 근데 농심과 다른 이유는
이제 농심 같은 경우는 현지 공장이 많지만 삼양식품은 이제 국내 공장에서 수출하기 때문에 앞으로 가격 인상 기대감도 있고 또 이제 환율. 그래서 이제 뭐 원재료 그 부분도 이제 환율 상승으로 이제 이렇게 효과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이 좋았었죠. 그래서 저는 뭐 꼽자면은 그래서 뭐 오뚜기나 삼양식품은 뭐 기관 수급 관련해서도 함께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. 알겠습니다. 네, 생각보다 높게 나온 이 물가 쇼크로 인해서 오늘 전반적인 시장이 하락을 했습니다. 하지만 그 안에서 오히려 이와 관련해 수혜를 볼 수 있는 음식료, 그 안에 라면이라던가 이런 식품가를 상승하는 데 있어서 판가 인상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접근을 한다면 인플레이션 피크론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또 수익을 잘 챙겨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. 이상엽 이사와 함께했고요. 여기서 인사드릴게요. 고맙습니다.